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지역에 산재한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대구시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와 전세의 가격 차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바로 세를 주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지방 거주민들의 투자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 강남 아파트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열기 속에 경매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1차 매각일에 바로 낙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 호텔에서 스몰 럭셔리를 즐기려는 호캉스족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탓에 줄어든 소비 여력 안에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럭셔리를 즐겨보자는 풍속도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저희와 함께 무료로 부동산 알짜배기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름 휴가 즐기기 따로 있을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돈 되는 정보들 저희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휴가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는 매번 차원이 다른 부동산 해답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도 슬슬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난 좀 오래됐죠.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상승 쪽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갭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매매가도 전세가가 밀어올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은 한번 찍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닥을 찍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동산 쪽에 아파트 시장도 그뿐만 아니라 더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어딘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돈 되는 정보들,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정보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전화 바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02-2638-3970번 무료 전화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89 입력하신 후에 고민되는 내용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3601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서계동 신속통합 재개발 매도 후에 후암 1구역 아니면 원효로 3가로의 이주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용산구 서계동 지금 서울시가 신속통합 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여기도 참 노후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이제서야 좀 개발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 자, 일단 이곳을 재개발 지역 지금 매도 후에 어차피 또 다 용산입니다. 후암 1구역이 나을지 원효로 3가가 더 나을지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자, 소장님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고민을 주셨는데 우리 용산입니다. 여기 용산에 있는 서계동 쪽이라고 그러죠. 서울역과 인접한 서계동 쪽에 매물을 하나 갖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지금 서계동을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원래는 후보지였다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확정이 돼가지고 여기는 아마 2,900세대 정도 세대수가 굉장히 크죠. 2,900세대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굳이 이 후암동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원효로 3가 쪽으로 이동하시기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서계동 신속통합계획에서 그러면 후암동이나 아니면 원효로 3가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신 서계동 지역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이고요. 이제 구역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이제 구역 지정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죠. 여기가 2,900세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여기가 청파 2구역이죠. 2구역 신속통합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공덕 A구역, 공덕동에 또 신속통합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청파 1구역, 1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은 아니고 예전에 진행이 되었던 민간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원효로 1가 여기는 역세권이죠. 역세권으로 진행이 중이고 옆에 보면 또 효창공원역 여기도 역세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죠. 두 구역 다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거치게 되면 바로 이제 구역 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 고시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앞에도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역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요 세 개가 3종 세트로 묶여가지고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진행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구역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넓은 대단지에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영문동에 지금 공공재개발이 아니고 여기는 3080 플러스죠. 3080 플러스 도심공공 복합사업이 진행 중이고 자, 아래쪽에 원효로 4가에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아타운. 자, 그리고 원효로 3가는 아직까지 구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속통합도 지정되지는 않았는 상태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또 신속통합계획으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청파동, 서계동 일대 여기가 거의 한번 7,000세대 정도가 나올 것이고 아래쪽에 여기가 3,000세대 더하면 뭐 한 6,000세대, 7,000세대 가까이가 또 나옵니다. 또 아래쪽에 용문동, 원효로 3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리 용산의 이 한강로를 지나서 왼쪽에 있는 이 서쪽 부분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지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 아파트로 꽉 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하겠죠. 예전에 우리 마포구의 마포레면 프로지도 달랑 하나 있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아현주기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다 형성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마포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등에 입어가지고 힘을 입어서 더 많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지역이 아닌가. 용산 아주 장래가 촉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후암 1구역이 있습니다. 후암 1구역. 후암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아니죠.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역으로는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굳이 다른 쪽으로 여기 꼭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라면 그냥 지금 내가 사는 곳에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에 그냥 만족을 하면서 계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계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위쪽에 우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죠. 서울의 강북에 강남과 같은 삼성동과 같은 그런 코엑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또 역세권에다가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우리가 수요가 확 줄어들죠. 왜 그렇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를 해야지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으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한다. 여기는 크게 상승을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다 풀려버리는 거죠. 풀리게 되면 그때 되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다. 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그때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용산 쪽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 금액이 보통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계동도 마찬가지로 4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죠. 어차피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한 8억씩 하지 않습니까? 작은 빌라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 4억의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사가 아니고 하나 더 용산 지역에 어떻게든 하나 자리를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차라리 저 같으면 청파동 3가 쪽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신속 통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에 또 북부 역세권 재개발, 북부 역세권 개발, 우리 코엑스가, 강북에 코엑스가 들어오는데 이런 좋은 호재들을 놔두고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차라리 조금 더 자금을 마련해서 하나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 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사연 해결을 해봤습니다. 서울역 인근이죠. 서계동 지금 신속 통합 기획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지역 지금 매도 이후에 호암 1구역 아니면 원효로 3가 이 둘 중에 하나 이주하려고 생각하시던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일단 굳이 서계동 이쪽을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토지 거래가 안 되는 향후 5년 동안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 이후에 5년 이후에는 정말 좀 좋은 가치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한 5년 정도 좀 제대로 적금 하나 드러났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기 때문에 문자 안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청자분 조금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된 부분 있다면 전화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도 또 지금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0052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의정부 밀락동 다세대 주택 매도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의정부 밀락동 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되게 이렇게 가로로 좀 긴 동네더라고요. 좀 왼쪽 변으로는 의정부 경전철 라인이 좀 지나가고 있고 오른쪽 변은 완전 좀 산 쪽이랑 맞닿아 있는 그런 동네인데 이것도 또 문자 사연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 지금 이 다세대 주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지금 매도 여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과연 매도의 적기가 되는 상황인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의정부 밀락동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통화가 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제가 의정부 밀락동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죠. 의정부 밀락동입니다. 밀락동. 거기도 밀락동에서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지금 의정부라는 곳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적게 오르고 잠깐 올랐다가 꺼지는 곳입니까? 바로 두 번째죠. 가격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가격을 서울과 의정부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은 많이 오르죠. 아주 크게 오릅니다. 그죠? 크게 오르는데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오르죠. 적게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기간도 보시면 베리 아주 롱하게 오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이 다 오르고 나면 막바지에 이제 서울이 비싸지니까 외곽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가 그때서야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잠깐 오르죠. 아주 짧게 오릅니다. 숏하게 오릅니다. 숏하게 오르다 보니까 잠깐 오르고 또 꺼질 때는 어떻게 되죠? 꺼질 때는 가격이 많이 내리고 여기는 많이 내리고 서울은 단단하게 밑에가 또 받쳐주죠. 그래서 잠깐 내리다가 다시 평경심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이 또 우리 가격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 초입에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죠. 그러면 의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서울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잠깐 오르면서 또 작게 오르고 그리고 또 많이 꺼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다 특히나 또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부잡고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싶은데 또 빌라예요. 빌라라면 지금 서울도 재개발할 곳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재개발 신통구역이나 아니면 뭐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금 전성시대입니다. 전성시대. 자, 근데 여기는 재개발이 전성시대는커녕 아직까지 재개발이 다시 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재개발 전성시대라고 하면 우리 빨리 의정부 밀락동에 있는 빌라를 매도를 하자. 매도를 하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재개발로 들어오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보유만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은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가뿐하게 그냥 이거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조금 더 제대로 된 투자,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자. 물론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저렴하지만 제일 좋은 지역들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다.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 서울 쪽으로 꼭 들어오자. 지금밖에 기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지나가게 되면 다시 서울로 진입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빠른 결단과 또 빠른 상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이 지금 재개발 전성시대인데 지금 의정부에서 다세대 주택 매도하려고 이미 마음을 좀 먹었다며 그 마음 그대로 좀 밀고 나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자 사연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청자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으로밖에 없어서 답변을 정말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서울 안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직장은 어디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또 달라지게 될 텐데 더 상세한 답변 원하신다면 전화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고민되는 사항들 그대로 저희의 전화를 통해서 털어놔 주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인데요. 뒷자리 2772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시네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시라고 합니다. 여유자금 1억 원 보유 중인데 서울 일대 투자 여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서울 일대 투자. 일단 1억 원으로 서울 안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기부터 저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질문이 제 머리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자, 소장님은 지금 어떤 답변들 떠오르고 계신지 궁금한데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신혼부부신데 어떻게든 좀 돈을 지금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강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젊을 때는 그랬고요. 자,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이 1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억 원. 자, 1억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원 모으시려면 한참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지금 1억을 확보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이 1억 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금을 좋은 곳에다가 잘 투자를 해서 투자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투자를 잘하면 나는 진짜 완전 성공으로 가는 거고 잘못하면 실패로 갑니다. 자, 젊을 때 실패는 한 번쯤은 실패하셔도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실패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가 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가속 이
관성의 법칙이 있죠.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실패도 자꾸 실패를 하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해요. 계속.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한 번 하면 이것도 관성이 있죠. 계속해서 성공을 하든지 중간에 한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알아가지고 또 다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유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실패할 확률이 적은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적은 쪽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채권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주식이 있고 그리고 뭐 코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물론 위험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를 잘 해놓으면 위험하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이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젊을 때 이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맛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채권 좋습니다. 채권 요즘에 뭐 채권도 소액으로 뭐 투자를 할 수 있다 막 그러죠. 근데 채권은 돈을 많이 못 봅니다. 진짜 많이 못 벌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고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재미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데 부동산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투자도 있고 또 재개발 투자도 있고 재개발 그리고 뭐 토지, 상가, 뭐 공장 뭐 이런 것들 창고 이런 거 투자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토지, 공장, 창고 막 이런 데 막 투자하는 이런 방송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일확천금 노리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들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됐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투자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파트 투자, 재개발 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유자금 1억 원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파트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고 재개발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그러면 서울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은 서울에다 투자를 하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다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서울에 아파트 1억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아파트 투자해놓으니까 서울이 아니고 막 다른 데다가 막 엄한 데 가가지고 막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은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 컴다운 하시고 아니면 내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그 적기가 안 왔으니까 서울이 다 오르고 나야 이제 지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타이밍을 노리시든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은 뭐냐? 재개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투자를 꼭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신혼부부시니까 꼭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임장 한번 가보시라고 좋은 지역을 한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에 1억 원으로 투자 재개발도요. 이제는 서울에서 찐서울 있죠. 서울 찐서울이라고 하면 한강변 붙는 그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 찐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객 투자금만 3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이미 불가 좋은 건 알고는 있지만 안 된다. 아파트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안 된다. 자, 그러면 찐서울은 아니더라도 제2의 찐서울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 나중에 찐서울이 되면 그리고 나서 또 벌어놓은 자금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다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찾아 나가야죠. 자, 거기에 적합한 지역이 저는 금천구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그리고 구로구도 있습니다. 구로구. 이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금천구, 구로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물건이 있다면 잡으셔야 됩니다. 단 진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이게 상품도 되게 중요해요. 지역은 좋은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아무 개발이 없는 그런 지역에다 잘못 투자를 해놓으면 한참 동안 돈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시고 이제 초기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 같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라. 여기 제가 한 군데만 딱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흥동과 독산동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가보시면 제가 왜 이 지역을 추천을 드리느냐, 바로 신안산선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역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 우리 그 독산역 있죠. 독산역 옆에 이제 여기입니다. 독산역 옆에 여기에 신독산역이 하나 들어옵니다. 신독산역.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시흥 사거리가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에 시흥 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 신안산선이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 생기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통이 되면 이 주변 일대로 해서 역사가 있는 주변으로 많이 가격들이 오르겠죠.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여기 많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여의도가 있죠. 그러면 아주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 수, 그리고 직장인 수, 직장 수, 이걸만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서남권에 있는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 이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안선까지 생긴다. 가격이 더 좋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일대가 가격이 오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뭐 모아타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모아타운, 또 위에 모아타운 이렇게 여러 개의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가 다 들어오면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1만 세대. 1만 세대의 대단지가 여기 시흥 사거리역, 신독산역 인근으로 해서 이게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다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향후에 뭐 여의도 살고 싶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신길동에 가서 살 거고, 신길동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지역이 아파트가 바뀌게 되는 순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실거주를 해야지만 우리가 매매가 가능해요.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는 못한다. 1억 원으로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보시냐? 바로 여기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시흥 모아타운인데, 이 시흥 또 모아타운이 지금은 예전에는 1억으로 충분히 들어갔지만 이제는 1억 5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이미 높아져 버렸죠.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못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다음에 향후에 재개발이 진짜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여기 우리 여기 보시면 시흥 독산 C구역이라고 있습니다. C구역 옆에 여기 B구역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B구역이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예전에 여기가 한번 서울시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어요. 구역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신청한다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올해 안에는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었는데 이게 풀렸어요. 풀려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투자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 허가는, 건축 행위 제한은 걸려 있습니다. 건축 행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신축은 여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될 곳이기 때문에 너네들 여기다 신청하지 마라고 서울시에서 이게 행위 제한을 걸어놔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신축이 없어서 노후도가 무너지질 않는다.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이 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도 가능하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거의 뭐 한 99% 이상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금액, 아까 말씀하셨던 보유자금 1억 원으로 가능하다. 물론 시청자분께서는 더 많은 지역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전문가의 눈으로 딱 받는 이 지역에다가 꼭 1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면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한번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꼭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궁금하다 하시면 이번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꼭 한번 제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물건들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셔가지고 있으면 그냥 저렴하다, 괜찮은 가격이다 싶으면 저한테 한번 확인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고급 용어 나왔네요. 찐서울과 찐서울, 찐서울로 진급 예정 가능한 이런 지역들 구분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여유 자금이 1억 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재개발 지역 이슈를 갖고 있는 그 지역 내에서도 조금 이 서울 서남부권에 있는 지역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금천구, 구로구 그 안에서도 지금 독산동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콕 집어 주셨는데요. 자, 다른 데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쪽 지역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분께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전화번호 뒷자리 245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3억 원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30대 자녀 명의로 투자 여부 지금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였으면 좋을 텐데 2458이라는 번호가 영 낯선 번호라 저희 집은 아닌 것 같고요. 자, 30대 자녀 명의로 투자 여부 지금 여유자금 3억 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소장님 어떤 답변 드릴지 궁금한데요. 네, 30대 자녀분 3억 여유 자금으로 이제 어디를 투자할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장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알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3억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찐 서울에다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찐 서울 중에 찐 서울 가능하거든요. 어디냐고 하면 저기 뭐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셔서 설명드렸던 용산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산에 지금 한번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뭐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보통 들어가면 투자금이 거의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금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재개발 예정지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계동부터 시작해서 청파 1구역, 2구역, 공덕, 그리고 원효로 1가, 효창공원, 원효로 3가, 4가, 용문동, 뭐 용문동은 물론 안 되지만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들어간 투자금이 4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용산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후암동도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급적 지금 3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쪽 과감하게 서쪽으로 좀 넘어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동쪽은 일단은 보지는 마시고 나중에 동쪽을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는 생길 겁니다. 자, 여기 서쪽에 숙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숙대 입구역과 남명역 이 역을 두 개를 들고 있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역세권입니다. 자, 여기에 청파동 3가가 있습니다. 청파동 3가. 이 청파동 3가가 예전에는 이 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500m 반경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 기준이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운영 기준 바뀐 거는 제가 이따 이후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준이 6월 30일자 기준으로 2023년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변경이 됐어요. 체인지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구역이 돼 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신속 통합으로 추진을 해도 돼요. 추진해도 되는데 여기 주민들은 좀 되게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했다는 이유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Y가 되다 보니까 신속 통합으로 해도 되거든요. 위에 다 신속 통합이잖아요. 지금 다 신속 통합이에요. 신속 통합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신속 통합으로 하면 단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 버립니다. 이게 토지이용 규제법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돼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5년 동안은 최장 5년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자한테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사유재산인데 언제든지 좀 매매를 해서 나는 돈을 좀 벌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꼭 눌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파동 상가의 주민들은 이거는 싫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더 빠르게 그리고 매매도 언제든지 자유로운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답이 나왔던 거죠. 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 추진 구역입니다.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고 모아타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차피 용산은 대부분의 다 주거정비 지수를 다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지 않는 이상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보시면 알잖아요. 꼬불꼬불한 길, 지렁이 길이라 그러죠. 그런 길들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서울의 서울역의 역세권 개발 그리고 아래쪽에 국제업무지구 이 배후 단지로서 여기가 굉장히 좀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에서 용산구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이쪽은 개발적인 방향으로 이미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다만 금액이 문제였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파동 모아타운 여기 일대는 청파동 상가 일대는 3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3억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꼭 검토해 보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투자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지 향후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자녀께서 향후에 여기에 한번 2년 정도는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일 때만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이 청파동 상가가 나중에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아파트로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셔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2년 거주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까? 그죠?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용산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와 북부 역세권 개발로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상승할 지역이다. 여기가 전체가 아파트가 다 된다 그러면 아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청파동 상가 모아타운 3억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근데 현장에 가면 물건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고 물건에 대한 정보도 받으셔가지고 우리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꼭 기원드립니다. 꼭 한번 다시 연락 주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지금 자녀 명의로 투자할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용산구 청파동 이 3가 꼭 집어 주셨습니다. 다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쪽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좀 문자 사연들이 들어와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문자로 아무리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셔도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된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아쉬움들 다 털어내려면 아무래도 1대1로 상담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장님이 1대1 상담까지도 준비해주고 지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1대1 상담 자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세미나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제가 1대1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 1대1 상담 코너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한 5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오시고 그래서 깊은 상담은 되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다음에 또 한번 상담에 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점을 꼭 활용을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미나 시간에 아주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립니다. 또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깊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꼭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드립니다. 도시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정보들 또 거기다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어떤 지역이 제일 향후에 많이 오를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보유 자금에 맞는 지역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싶으니까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결국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좋은 투자를 하려면 정말 아무래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 좋은 투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정보들 무료 세미나 통해서 정말 알차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까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일대 역세권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지금 앞서 문자 상담을 통해서도 언뜻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은 사업성이 높아서 투자처로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서울시가 최근 그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지금부터 소장님과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 싶어서 오늘 방송에서 강의 자료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우리 이제 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업성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왜 좋죠? 역세권 재개발이 우리 이 역세권 재개발은 이 역세권 재개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을 시켜주죠. 대폭 상향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상향을 시켜주느냐?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냥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50에서 250 이런 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합니다.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 준주거까지 변경을 해줘요. 준주거.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이나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바로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은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느냐? 500에서 8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죠.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용적률이라는 건 뭡니까? 똑같은 땅의 대지 면적에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냐, 이 높이 쌓을 수 있는 면적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 하면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100평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하지만 500%, 800%라 그러면 5층을 쌓아가지고 500평, 8층을 쌓아가지고 8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죠. 일반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 시프트고요. 시프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가 글자가 좀 좋지 못합니다. 활성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약간의 용적률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둘 다 다른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될 부분이고, 이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이거를 일반 상업 지역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일반 상업 지역까지 확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용적률이 막 1000% 넘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역세권 시프트가 좋은 경우도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역세권 시프트에 있는 역세권 재개발을 말씀을 드릴게요. 역세권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역세권 시프트가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세권 시프트는 500%, 800%까지 상향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 기준이 2023년 6월 30일,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바꿔버렸어요. 예전에는 되게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구역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 대상 면적 자체가 일단은 예전에는 상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최대 2만 제곱까지밖에 안 됩니다. 2만까지 된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면적에 상한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고, 노도의 건도 예전에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30% 이상만 되면 됐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 노후 빌라들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30년 이상을 얘를 60% 이상까지로 맞춰버리라라고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졌죠. 그리고 사전검토 요건을 되게 강화를 시켜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로 있죠. 도로가 20m 이상이 되면 요거는 이제 중로라 그러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 20m 이상이 되면 요 면적에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의 3분의 2 이상, 요게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대로 주변에 있으면 다들 상가란 말이에요. 상가들은 동의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동의를 받아와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운영 기준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 소유자 수가 아니고 전체 토지 면적을 갖고 있는 소유자 수의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 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구역이 있더라.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만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용적률 500%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역세권 재개발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성공을 하겠죠. 자, 그런 지역이 어딜까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그런 지역이 찾아보니까 여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냐?
바로 강동구 고덕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강동구 고덕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덕 2동 있죠. 여기 고덕 2동이 있는데 이 고덕 2동에 여기 점선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인데 여기 바로 고덕 2동 앞에 지하철 9호선에 샘터공원역이라고 생겨요. 샘터공원역이 생깁니다. 이 샘터공원역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정된 역사들도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반경 250m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뀌어버렸는데 이 앞에 비즈밸리가 들어오죠. 비즈밸리. 이 비즈밸리가 이제 내년이면 다 들어와요. 입주가 다 돼요. 그러면 3만 한 6천? 3만 6천에서 3만 8천 정도 명 정도의 직장인 고용 창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나중에 집이 모자라겠죠. 여기 재개발을 진행을 안 해도 집값이 올라요. 임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 있다. 자, 어떻게 구역이 진행을 하느냐? 그렇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역사가 있잖아요. 여기 역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 있죠. 도로 20m 이상 도로. 여기에는 요 필지에 갖고 있는 접하고 있는 필지에 있는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지 사정검토 접수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어요. 이미 받아가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토지 면적 있죠. 이 토지 면적에 또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사정검토 조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거의 40%까지 이제 왔대요. 동의서가 몇 장 안 남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할 때 사업성 좋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업성 나쁜 게 좋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초등학생 대답하겠죠. 사업성 좋은 게 당연히 좋죠.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500%까지 상향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까지 상향을 해주는데 이 375%까지 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5%는 늘어난 용적률이죠. 얘는 공공임대로 가져가요. 임대주택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원래 기존대로라면 250%까지밖에 용적률을 못 받는데 나는 125%를 더 받잖아요. 이 125%만큼의 차이가 이게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왜 토지 소유주들이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잘 안 하는데 왜 찬성을 하느냐, 이 40%까지 찬성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분들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1+1하고도 환급금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업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운영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전에 운영 기준이 작년에 바뀌어버려가지고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들이 다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 나온다? 당연히 여기 박성재 TV를 보셔야지 나오는 거죠. 이런 정보를 보시고 여기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 하지만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알아본다고 많이 가버리시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팔려고 물건 내놓은 사람들이 다 걷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양 소장이 추천하는 그런 물건들, 안전한 물건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또 이 권리상의 기준을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을 드리니까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물건 정보도 받으시고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 이런 거 투자를 해놓으시면 성공하실 게 뻔하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그죠? 추진만 잘 된다면. 근데 운영 기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들을 다 만족한다.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토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운영 기준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뀐 변화 기준에 딱 들어맞는 곳, 강동구 고덕동 주목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는 너무나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달려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정보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시간이 참 금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죠. 또 지금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 무료 세미나 참여하신다면 또 알찬 정보들,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정보들까지도 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혹시 뭐 전화 연결 안 되신 분들
분들이라면 더더욱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덧 방송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